있잖아요. 거기에 완전 적합자대 제주시에서도 성우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는 이명숙 선생님 저희 도와주실 거고요. 반갑게 인사합시다. 정보는 어디에도 다 담겨 있어요. 책에도 담겨 있고, 그죠? 스마트폰에도 담겨 있고, TV에도 담겨 있고, 신문에도 담겨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미디어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튜브. 생각나는 사건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핫했던 사건들이에요.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또? 인터넷. 뉴스에 관련돼 있어요. 코로나19. 자, 일단 그러면 지금 8곡에서 몇 친구가 의견을 나왔어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노코멘트. 정의. 윤석열 총장. 오, 이 친구 뉴스 좀 보는 친구예요. 윤석열 총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유튜브와 휴대전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오, 그쵸. 대선 출마 관련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오,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죠?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고개죠. 경찰. 네. 이게 사건 뉴스 같이 진짜 맞죠? 일어날 만한 사건을 얘기해줬어요. 그죠? 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자, 5번째 고개 넘어갑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 그렇죠. 올해 재판 결과에 굉장히 핫했었죠.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기도 했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재판 결과, 사건은 좀 지났지만 재판 결과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자, 6번째 고개 CCTV.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강에서 의대생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 한강 의대생 익살 사건. 또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도 굉장히 핫했어요. 그죠? 작년 가을에 발생했지만 올해 부모한테 무기징역이라는 재판 결과를 가져왔었죠. 그죠? N번방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직은. 자, 그 다음 단어. 이제 점점 답에 근접하고 있고 답도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띄워볼게요. 맞네. 자, 그 다음에 독일합니다. 반진사.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 소재 의대생. 맞추셨어요. 손정민이 마지막 10단계였습니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하고 이따 뉴스를 정확하게 보게 될 건데 제가 키워드를 가져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거는 비카인지에서 제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손정민 사건에 관한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띄웠냐면 한강 의대생 사건이라고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검색어 관련 검색어가 뭐가 나왔었냐면 의대생, 손정민 이렇게 나왔고 얘가 서초구, 반포가 서초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정민 씨, 손 씨, 휴대전화, 친구 A 씨. 그쵸? 여러분들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왜 이번에 이 뉴스를 가져왔을까? 자, 그 다음에 단어를. 기사를 제가 딱 500건을 끊었거든요. 더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제가 500건을 끊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유추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10곡의 게임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손씨, 휴대전화, 정민씨, 손정민, TV, CCTV. CCTV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혹시 떠오른 이유 아세요? CCTV 증거가 남아있다고. CCTV가 정말 그
손정민 친구가 학생이 한강에 들어가는 것까지 찍혔다면 명확한 사건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는 CCTV가 없었죠. 이 친구가 의문의 시간을 가지는 그 이동 공간에는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사회에 전국에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CCTV 우리도 달아줘. 추가로 달아줘. 이런 사건이 이 동네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사건이 명확하게 밝히려면 CCTV가 필요해. 그래서 CCTV 설치가 굉장히 민원에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엄청나게 CCTV가 지금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해보면 일단 경향신문 2021년 6월 2일자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손정민 관련 유튜브 언급 영상이 3,289편인데 5월 한 달간만. 단순 언급만 해서요? 단순 언급, 손정민에 관해서 언급한 영상이 3,289편의 영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잠깐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사 있죠. KBS, MBC, JTBC부터 시작해서 각 뉴스, 한겨레, 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 언급된 기사의 양만 2,345개. 정확하게 손정민 군이 실종되고 며칠 뒤에 바로 하루 뒤인가 바로 이제 SNS 통해서 이게 기사화됐거든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기사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도 올라와요. 국민 게시판에.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 국민이 5월 한 달 동안만 47만 424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영상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를 영상 이미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서 이거 검색해서 영상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손. 어떤 영상 보셨어요? 뉴스만 보셨고 유튜브로 뭐 보셨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뭐예요? 저도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거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방송에 나왔었죠. 그죠? 그거를 다시 분석하고 그 방송이 잘못됐다는 유튜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쵸, 영상. 자, 그러면 국민들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였을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사실 청년 노동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인턴처럼 채용해서 체험하는 친구가 죽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갖고는 관심 받지 못했어요. 왜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친구 A씨가 계속 증언도 회피하고 면담도 회피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의구심을 가진 이유 중에 또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포커스를 맞춰봐야 돼요. 의대생이라서요. 그렇죠. 어디 소재? 서울 소재. 서울 소재. 자, 여러분들 의대를 가려면 1%입니다. 1%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전교 1등도 1% 안 될 수 있어요. 전국에서 하면. 그러면 얘는 또 유명한 아이였어요. 과거에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도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왜 갑자기 실종되었으며 실종 6일 뒤에 한강에서 왜 시체로 떠올랐는지가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공감하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은 사실 재가공된 영상이에요. 물론 오리지널 영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튜버들은 진실 규명을 한다는 목적하에 사람들한테 찬조를 받아요. 기부를 받는다고요. 내가 이거 밝힐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영상 판독을 못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막 별풍선 쏴주고 유튜브에서는 기부 계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랬던 거예요. 명의롭게 이 기사의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돈벌이, 클릭수를 높이면 유튜버는 광고 수가 올라가잖아요. 보는 시간도 높고. 그래서 CCTV 같은 거 계속 돌리면서 진짜 그걸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겁니다. 뭐라고? 유튜버들이 제일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미디어 활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이랬다 카더라. 야, 이거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라고는 영상을 무조건 생산해서 내보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폐허는 없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오늘 우리 수업의 포커스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사망사건을 가져왔고요. 가장 핫 이슈하기도 했고 이 사건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잠깐 볼게요. 표제만 보면 서울신문에서 5월 18일자 신문, 지금도 추모공간 그대로 한강 바포공원에 있어요. 자, 16가지나 경찰들이 해명을 했어요. 경찰 조사를 계속 내밀 때마다 유튜버들이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러니 경찰들도 사실은 미칠 노릇인 거죠. 그죠? 증거로 바라잖아, 얘들은. 경찰은, 그리고 과학조사팀들도 증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정민 군이 익사했던, 그 다음에 장소, 이제 꺼내 올렸던 장소, 그 다음에 낚시꾼들이 남자가 한 사람이 새벽에 수영하면서 오 좋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봤다. 근데 실제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표본층 땅에 있는 그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또 과학수사제 짱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어쨌든 누가 밀어 넣었던지 손정민 군이 술을 먹고 술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데 그날 알코올을 되게 많이 섭취를 한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의에 의해서 걸어 들어갔던 과학수사는 그 친구가 거기에 빠진 거는 맞고 사망 원인은 익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못 믿고 이 손 씨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5일 동안 6일째 시체를 발견했으니까 그것도 민간 구조사가 슬픈 거죠. 그분의 마음. 근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도 다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CCTV가 없는 시간 동안에 이 손정민 군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가짜뉴스가 더 판을 치게 되고 거기에 기름 부은 거는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들. 이제 앞에 사건들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한 번에 표출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불신의 꼬리는 못 자르고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자, 근데 한겨레 신문의 표제가 되게 와닿죠.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적인 목적에 더 치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꺼내서 촬영하죠. 순간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멍하니 보다 이거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이러고 핸드폰 꺼내서 찍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전송을 하죠. 야, 우리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야, 몰래 하고 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받은 영상을 또 전송하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막 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언론사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제주도 성산중학교 앞에서 큰 사고가 났네. 이 학생들이 올린 영상이 너무 실감이 나. 그럼 그걸 뉴스로 쓰는 거예요. 또 이게 언제 제일 빛을 발하냐면요. 재난 상황, 천재지변. 그 자리에 특히 우리 올해 좀 화재 사건이 많이 났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울산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나 그 다음에 쿠팡 화재 사건 이번에 되게 크게 났었죠. 그거 소방관에서 이제 촬영해서 찍은 영상들은 그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찍은 영상이 뉴스가 된 거고요. 가장 빨리 올린 뉴스가 가장 클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역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간 이런 영상으로 뉴스를 바로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언론사들도 일단 경쟁이에요. 언론사들도 먹고 사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올려서 나는 클릭수를 많이 받아야 돼. 사람들이 보다가 갑자기 속보, 쿠팡, 물류화재 건물이라면 일단 그거를 클릭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 이 언론사는 클릭에 대한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의 어떤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터넷상의 뉴스는 어때요? 옛날 종이신문은 한번 찍어내면 수정이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인터넷 기사 보시면 여러분들 수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예를 들면 경향일보 뭐 활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수정 매월 며칠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정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저 소문은 슬그머니 다가와. 근데 진실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애민정신 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시죠?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세종대왕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백성들이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사기 사건에 들고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하는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잖아요. 속에서 쓰기 편안하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안녕은색사적이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나도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다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는지 이 책 내용처럼 누군가 유리한 소문이 누군가에게 유리한 소문이 세상을 바꾼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왜 중요할지를 이렇게 자기소개서 써보면서 생각해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미디어 활동이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일까요? 단어 먼저 생각나는 단어 먼저 던져볼게요. 미디어 활동에 책임 있다면 가장 생각나는 게 책임감, 책임. 내가 퍼뜨린 정보에 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사실 확인 규명을 했는가? 내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전달할 때 뭐뭐 카더라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인지를 내가 확인을 과연 해봤을까? 적어도 내가 확인한 다음에 야 누구야 이거 이랬대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다고 진실이 밝혀지나요? 아니요. 적극적인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해요. 물론 잘못된 경우는 그 한강 사건처럼 너무 내가 정의에 불타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다 보면 편협한 사고관에 갇혀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게 편협한 사고관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는 안 돼요. 예스와 노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활동에 요거를 할 건데 자, 이름 다 적으시고요. 뒤에 작업한 것도 여러분들 이름 날리면 아까우니까 이름 적어주시고요. 나는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고하는 거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거? 자, 책을 통해서 느낀 교훈 뭐예요? 소문은 내가 다시 확인해야 된다. 소문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정보의 확인 여부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 그죠?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잘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퍼뜨린 소문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것도 되겠죠? 그죠? 반드시 중요한 건 사실 확인 규명이에요. 그죠?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 정보를 전달할 때 카더라 뉴스보다는 내가 직접 언론사들을 통해서 뉴스라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